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 늦게 올라왔을 거예요. 막말로 일일 영상 안 한다고 하지만 맨날 영상을 저녁 7시에 예약을 해 두니까 7시 되면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걸 알고 있는데, 근데 원래 예약을 항상 해놓거든요. 근데 요 근래에 들어가지고는 좀 스펙타클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못할 이야기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건 좀 빨리빨리 올리려고 하는데, 지금 영상을 찍는 시각이 7시 56분이거든. 지금 밖에 보면 되게 밝죠, 아직도. 해가 좀 늦게 떨어지잖아. 그래서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근데 해가 그때 떨어지니까 해가 너무 이쁜 거야. 떨어지는 게.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또 이제 커피 한 잔 타면서 떨어지고 구경하다가 이렇게 이거 이쁘다. 이거 구경하다 보니까 좀 영상을 좀 늦게 시작해서 촬영을 그래갖고 여러분은 이제서야 영상을 찍고 아마 지금 영상 찍으면 한 8시 반 이전에 올라갈 것 같은데, 우선은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강형욱 아저씨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오킹도 보니까 이거 까면 깔수록 계속 나오고 있고 재밌긴 한데, 근데 이제 오킹은 충분히 나 말고도 때릴 사람이 많으니까 굳이 내가 때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형욱에 대해 가지고 강형욱의 욕설에 대해서 또 상세 증언이다 이래서 녹취가 나왔다니 아니었다니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또 얘기를 한 번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강영욱 욕설 상세 증언이라는 약간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일단 이건 DC 실베 글에 올라왔던 거고, 이번엔 20분 폭언 녹취가 있다라는 20분짜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하니까 엄청 욕을 한대, 강영욱이. 근데 그 욕 내용이, 제가 대표님 바지 자크가 열려서 이사님한테 대표님이 남대문 열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나봐.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욕을 했냐면, 그러니까 좆됐다 이래요. 직원들 앞에서 발씨 이런 말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이게 난 좆됐다는 줄 알았는데 좆됐다가 또 엿됐다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발씨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20분의 폭언이랑 녹취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좆됐다 이런 내용이래. 그래서 정확하게 그 녹취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녹취 내용이 돌아다니고 있지는 않거든. 지금 돌아다니고 있지 않아. 있으면 그걸 까면 훨씬 더 판단하기 쉬운데 돌아다니고 있지 않고 일단 요런 내용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재반박들이 있었어. 그래서 슈돌 나간 거 가지고 아들 앞에서 돈 번다 이 뒷담화 깠던 내용들 있잖아. 여기에 대해서 재반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는 아들을 욕한 게 아니라 자기는 이 부부의 아들을 되게 귀여워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진 찍은 걸 보여줬거든. 그러니까 남의 아들 사진도 이렇게 붙여놓고 일을 하고 있었다, 이거를 하고 싶었나 봐. 근데 문제는 지금 뭔가 이게 말이 앞뒤가 좀 안 맞는 게 되게 많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는 아기를 이용한다는 대화를 나눴을 뿐이고, 그 와중에 사람들이 좀 많이 봤던 게 이 앞에 있는 홈런볼, 이 과자가 홈런볼이거든.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개처럼 귀여라, 하루에도 매일매일 폭언을 하고, 그런 회사에서 홈런볼을 까먹으면서 일을 했단 말이야. 이게 너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아직도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어. 그 와중에는 이제 피자 파티 하는 것도 돌아다니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강영욱의 그 유튜브 영상을 통해 가지고 여론이 많이 뒤집어졌잖아. 근데 나는 한편으로는 저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길 잘했다 싶은 게, 이제 와서 진짜 뭔가 언론은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아. 만약에 언론 쪽에 JTBC에서 연락을 했다면 또 얘들은 또 어떻게 또 악마의 편집을 해갖고 강영욱을 또 보내려고 했을 거야. 그지? 애초에 증언뿐인 거, 가장 악의적인 증언들을 고스란히 여지없이 그냥 보내가지고 강영욱 완전 병신으로 만들어놨는데 자기가 이미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인터뷰를 해봤자 얼마나 편을 들어줬을 거야. 맞잖아. 그래서 이게 올라가고 강영욱 쪽에서 올라가고 그 와중에서 푸다커리가 하고 있는 사이에 20시간 전에 또 영상이 하나가 올라왔거든. 그게 뭐였냐면 이제 또 JTBC가 이거 가지고 한 번 또 영상을 찍은 거야. 그래서 JTBC 영상이 욕 진짜 오질나게 먹었거든. 그때 강영욱 영상 올라오고 나서 욕을 오질나게 먹었는데 이제서 또 한 번 더 해명을 하게 된 건데, 여기에 있는 해명들을 보게 되면 여전합니다. 강영욱이 그렇게 얘기한 거에 재반박을 했다. 재반박을 했고, 그래서 여자들 입장에서는 또 재반박을 한 게, 결국에는 그거 아니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으면 서로 간에 얘기가 다르면 어떻게 알 수가 없어, 그거는. 근데 말 그대로 이제 이번에는 이제 한쪽 얘기가 나왔으면 이런 식으로 재반박했다. 이번에는 그래도 나름 중립을 잡는
척은 하고 있어. 그 와중에 조금 재밌었던 거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9,670원 사건이었잖아. 그래서 강영욱 쪽에서는 9,670원을 입금한 건 상대방이랑 연락이 안 돼가지고 그래갖고 입금을 한 거다라고 했고 상대방은 또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 와중에 3개월이나 지나서 노동청에서 3자 대면 하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642만 원을 입금을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말이 가장 크게 다른 것 중에 하나거든. 이 부분은 분명히 내가 봤을 때 트러블이 있었을 거야. 왜 트러블이 있을 수밖에 없었냐면 이 여자가 강영욱 부부가 여자한테 10,000원 보냈을 때 세금이 3.3%가 나가 있더라고. 이게 보통 프리랜서가 3.3%가 나가게 돼 있거든. 나도 그렇게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세금 계산을 다 하는데 근데 통상적으로 프리랜서로 3.3% 떼는 사람들은 퇴직금이란 개념이 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없이 들어온다고 보면 돼. 다만 근데 이게 요새 법이 조금 많이 변해가지고 요즘은 퇴직금을 챙겨줄 때 어떻게 챙겨줄 것이냐.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가장 많이 싸우고 있는 직종 중에 하나가 학원 강사들이 지금 그렇거든. 학원 강사. 그래서 학원 강사 중에서도 잘하면 챙겨줄 때도 있는데 근데 안 챙겨주는 데도 지금도 되게 많아. 근데 이게 노동청에 고소를 때려버리잖아. 그럼 무조건 받아낼 수 있어. 그래서 그 조건이 뭐냐면 그 가게에 상주하고 있었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크게 되는데 이 여자 같은 경우는 아마 상주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시기에 대한 문제야. 아마 들어올 때는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여자가 말한 대로 안 맞는 계약을 하고 들어왔을 건데 근데 지나고 나서 고소하면 받아낼 수 있으니까 안 할 이유가 없잖아. 여자 입장에서는. 거기서 아마 싸우게 돼가지고 그 사이에서 아마 감정이 골이 깊어져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오게 되었을 확률이 내가 보기엔 90%야, 이거는 진짜.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리고 그 뒤로도 뭐 메신저를 보긴 했는데, 왜 메신저를 몰래 보고 이건 검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엔 JTBC 쪽에서는 계속 몰아가고 싶은 것 같아. 강력을 몰아가야지 자기들이 살잖아. 맞잖아. 자기가 이미 사람 한 명 완전 개쓰레기 싸패 소패 병신으로 다 만들어놨는데 계속 그렇게 몰아갈 수밖에 없어서 계속 몰아가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터뷰 내용 막 들려주면서 아니에요. 욕설한 거 다 들었어요. 라고 했는데 야, 욕 좀 할 수 있지. 욕 먹을 짓 하면 욕 좀 할 수 있지. 맞잖아. 그 상황을 알 수가 없다니까.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일화 중에 하나가 내 친구 회사에 어떤 대리가 한 명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대리가 엄청나게 큰 실수를 해서 회사에 데미지가 좀 크게 났거든. 이사가 와서 빡쳐가지고 씨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대리가 그랬대. 제가 잘못한 건 인정합니다. 근데 저한테 욕한 거 사과하시죠. 이렇게 얘기했대 진짜로. 요즘이 그래. 요즘이 진짜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알 수가 없어 사실. 이거는 사실 알 수가 없고. 그 뒤로도 이제 자기는 뭐 이제 벌레보다 못하다 기어나가라 포옹 한 적 없다 했는데 여자는 또 한 적 있다. 서로 말이 달라. 어떤 증거가 있지도 않고. 다만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사건 반장 측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건 자기네들이 인터뷰했던 거는 10명이 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10명 다 똑같은 증언을 했다. 뭐 한두 명 가지고 우리 얘기한 거 아니다. 그러면 야 서로 얼굴 까고 나오던가. 이건 멸망전 들어가야지. 남 인생 묻으려고 하는데 자기는 얼굴 안 까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요 밑에도 서너 명이 아니라 10명 가까운 직원에게 인터뷰를 해서 준비를 했으면 직원들의 말이 맞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런 이야기도 달려 있었거든. 근데 문제는 그거 같아. 이 가운데서 뭐 욕한 게 있을 수 있지. 내가 보기에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여져. 근데 문제는 맨 처음에 이 사건 반장이 이렇게 비용신 같은 프로그램에서 사람 한 명을 쓰레기로 만들 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여과 없이 보냈잖아. 뭐 예를 들어 이제 배변봉투 사건이라던가. 근데 배변봉투 같은 경우도 나중에 다 밝혀졌잖아. 조금 그냥 웃어 넘길 만한 해프닝이었단 말이야. 뭐 레오 진짜 뭐 방치했다는 얘기부터 반박된 게 굉장히 많아 이미. 사람을 죽이려고. 나도 근데 이걸 봤을 때 강영욱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진짜 인간 이하의 그런 파렴치범인 줄 알았는데 까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잖아. 방금 말한 뭐 욕설했다 이런 것들은 회사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트러블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아까 말한 것처럼 법적으로 뭐 해결하거나 지들끼리 해야 될 일인데 언론이라는 데에서 사실관계, 증거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사람 한 명 완전히 다 개쓰레기로 묻어낸 다음에 지금 와가지고 또 으름장 놓은 게 뭐냐면 강영욱 씨한테 연락을 했는데 또 받지 않았다. 이 알지를 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한 게 내가 항상 말하잖아. 이 언론이 뻑가가 지금 왜 잘 나가냐면 진짜 뻑가보다 못한 쓰레기들이 진짜 많다니까. 그 중에 하나가 쟤네들이고 진짜. 그래서 막말로 뭐 지금 대한민국에 뭐 MBC, KBS, SBS 뭐 멀쩡한 애들이 없어. 근데 지금 현재로 내가 보기에 쓰레기 투탑을 봤을 때는 MBC하고 JTBC인 것 같아. 지금 당장 그런 것 같아. 그리고 그 쓰레기 JTBC 가운데 있었던 중에서 가장 쓰레기다운 프로를 보자면 내가 보기엔 바로 저게 아닌가. 야,
레카들은 저럴 수 있어. 레카들은 확인 안 되고 어떻게든 사람 악의적으로 말해가지고 그제 사람형 묻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조회수 달달하게 뽑아먹고 그지 그 조회수 1원 하나당 그거 어떻게든 벌려고 레카 새끼들은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짓거리를 공중파에서 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보니까 저 아저씨 관상 되게 안 좋아. 털면 된나만이 나올 걸 진짜.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얘기해봤자 뭐 답도 안 나오는 이야기고 뭐 짜증만 나는 이야기긴 하지만 근데 저는 뭐 항상 볼 때마다 되게 뭔가 많이 안타까운 게 그래 이제 와서 대한민국은 내가 항상 말하잖아 이미 망했어. 이미 망했거든. 근데 이 상황까지 가기에 정말로 하드캐리한 애가 두 명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첫 번째는 정치인이고 두 번째는 언론인들을 꼽고 싶거든. 미디어하고 정치인들의 합작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완전 다 개박살이 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와서 뭐 작게는 뭐 강용옥 하면 그냥 무책임하게 병신 만든 거긴 한데 사실 뭐 지금까지 언론이 했던 게 이거 하나였나? 굉장히 편협하게 그렇지 대놓고 이제 주작하고 그렇지 증거 은폐하고 그런 것들을 밥 먹듯이 하다가 걸렸던 게 지금의 언론인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량한 사람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분야든.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이만큼까지 그나마 번영에 올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진짜 그렇지 못한 집단이 내가 두 개를 꼽으라면 첫 번째가 정치인이고 두 번째가 언론인들인 것 같아. 나는 뭐 증권 영업하면서 펀드 하나 팔아먹고 연금 하나 팔아먹고 이제 그걸로 이제 소수료로 이제 밥 먹고 사는 사람이긴 하지만 근데도 나는 이 일을 함에 있어갖고 내 나름대로 프라이드랑 자긍심이란 게 있거든. 저는 진짜 이 땅의 언론인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다. 여러분들은 그런 프라이드가 있느냐고. 내가 알기로 뭐 언론에 뭐 그런 프라이드 같은 거 있잖아. 뭐 공정성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런 거.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고 사는 사람 과연 몇이나 있을 것 같아. 나는 보기에 많이 없을 것 같아. 이미 굉장히 부패한 집단이지 않나. 어떻게 보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는 뭐 알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는 다 알았어. 옛날엔 그게 몰랐어. 진짜 몰랐거든 옛날에는. 그래서 언론 통제가 진짜 대단한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아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다행이라고 할 수 있지. 결국에는 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뭐 이런 거 보면 뭐 답도 안 나오는 이야기긴 하지만 근데 나는 지금도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든 강영홍을 쓰레기로 만들려고 하잖아. 이런 거 보면 옛날에도 뭐 당연히 해왔던 건데 볼 때마다 좀 되게 짜증이 나. 되게 짜증이 나고 참 이런 집단이 있었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제가 뭐 이 이상 더 뭔 얘기 뭐 할 것도 없고 해봤자 뭐 짜증만 나곤 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에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앞으로도 강영국이 어떤 일이 터질 수 있을 거야. 뭐 욕 좀 할 수 있고 여자한테 뭐 개발려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게 터질 수도 있을 건데 근데 이 사건의 가장 본질은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냐면 난 항상 말하잖아. 증거주의에 입각을 해야 된다. 우리가 감정을 덜어놓고 담백하게 바라봐야 된다 생각하는데, 근데 그 감정의 여성들의 그런 감정에 일관된 증언들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사실인 것 마냥 호도해가지고 이걸 공중파에서 보도를 한 거야. 여러분들 맨 처음에 이 사건 터질 때 강력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봤어? 전부 다 이게 사람이 아니라 사페 소페새끼로 바라봤을 거 아니야? 그렇게 이미 만들어냈단 말이야, 언론이. 내가 보기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 어떻게 보면 참 JTBC다운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 왜? 옛날에도 그랬잖아. JTBC는 뭐가 증거라고 했지?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이랬잖아. 어떻게 보면 참 이게 한결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현재 대한민국의 레벨이고 대한민국의 수준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이거보다 조금 더 유쾌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저녁 마지막에 또 말이 꼬인다.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크라샤.